코스피가 올랐다라는 뉴스 분명히 봤는데요. 막상 내 계좌를 열면은 빨간 숫자가 가득하죠. 저도 처음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싶었거든요. 2026년 2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135억 달러어치 팔고 나갔어요. 우리 돈으로 약 19조 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순유출이에요. 외국인은 대형주를 팔고 기관이 받아내면서 지수는 버텼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좌에 있는 중소형주엔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지수는 수치고 내 계좌는 현실이에요. 이 둘이 다른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구조예요. 135억 달러, 숫자로만 보면은 실감이 안 나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19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 수준인데요. 그 절반에 가까운 돈이 단 한 달 만에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통장에서 매달 생활비 절반이 사라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2월 한국 증시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건 단순히 외국인이 주식을 판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빠지면서 원화 가치도 같이 흔들렸거든요.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은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요. 원화 수요가 줄고 환율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흐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빠지면은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코스피에서 차익 실현 매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이 팔면은 지수가 흔들리고 불안해진 개인도 팔거든요.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지수가 더 내려가고 더 많은 사람이 팔아요.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구조예요. 저도 처음엔 나만 버티면 되겠지 했는데 이 연쇄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개인 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코스피 종목을 들고 있다면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기관은 달랐어요. 반도체 자동차 대형주를 받아내며 지수 급락을 막았죠. 기관이 방어하지 않았다면 낙폭은 훨씬 컸을 거예요. 그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코스피 대형주 ETF 하나라도 들고 계신다면 이미 이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팔고 나가면 ETF 안에 담긴 종목 가격이 흔들려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익률이 빠지는 거죠. 마치 내 건물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데 나는 동의한 적도 없는 것처럼요. 지금 당장 내 ETF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관이 사들이는 반도체 자동차 대형주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행동이에요. 그런데 왜 외국인들이 갑자기 팔고 나간 걸까요? 2026년 초 글로벌 AI 투자 열기가 너무 뜨거워졌어요. 저도 처음엔 AI 호황이 계속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월가에서 먼저 이거 너무 올랐다는 경계감이 퍼졌어요. 빅테크 주식을 들고 있던 큰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거예요. 팔고 나면 그 돈을 어디서 빼냐고요? 신흥국이에요. 한국, 대만, 인도 리스크 있다 싶으면은 일괄 매도예요. 마치 놀이공원 폐장 시간에 모두가 동시에 출구로 뛰는 것처럼요. 서울은 그 도미노의 맨 끝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내 계좌가 흔들린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한국 주식이 올랐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장 먼저 팔린 거거든요. AI 반도체 기대감으로 올랐으니까 거품 경고가 뜨는 순간 1순위 매도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인 큰손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AI 거품이 꺼진다 싶으면은 AI로 올린 시장부터 팔잖아요. 한국은 AI 수혜주로 묶여 올랐고 AI 경계감과 함께 가장 먼저 묶여 팔렸어요. 오른 이유가 곧 팔리는 이유가 된 거예요. 기대감으로 산 시장은 그 기대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흔들려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직접 원인을 밝혔어요.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올랐기 때문에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인 큰손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표 수익률 달성하는 순간 바로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외국인 자금의 본질이에요. 오를수록 먼저 나가는 구조거든요. 저도 처음엔 올랐으면 더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외국인한테 한국 시장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예요. 수익 챙기면은 다음 시장으로 떠나는 거죠. 여러분이 외국인 펀드 매니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 포지션 수익률이 20% 찍혔어요. 분기 성과 보고서 마감이 딱 2주 남았고요. 이 상황에서 계속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팔아야죠. 수익률 확정하고 보고서에 성과 기록하고 다음 시장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 시장이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수익 날 타이밍에 들어왔다가 수익 나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관 자금의 작동 방식이에요. 근데 이 매도가 쏟아지는 시장 안에 여러분 계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1월에 달러가 약해졌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1.5% 하락했어요.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는 강해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원화는 오히려 1.4% 더 떨어졌어요. 저도 처음 이 수치 봤을 때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외국인이 주식 팔고 나갈 때 원화를 달러로 바꾸잖아요. 거기에 서학개미까지 해외 주식 사려고 달러를 샀어요. 1월 한 달 순매수만 48억 달러예요. 파는 사람은 많고 원화 살 사람은 없는 거죠. 달러가 약해도 원화가 더 약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장바구니 물가가 왜 안 잡히는지 이제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팔고 나갈 때 서학개미도 달러를 사고 있었어요. 1월 한 달 해외 주식 순매수가 48억 달러예요. 11월 사상 최대였던 55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외국인은 한국 주식 팔고 달러로 나가고 서학개미는 달러 사서 미국 주식 사러 나가고 원화를 팔아 달러로 바꾸는 압력이 두 방향에서 동시에 쏟아진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데 배수구가 두 개 열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느끼는 그 물가, 이 구조에서 시작된 거예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요. 미국 주식 산다는 게 사실 원화를 파는 행위예요. 테슬라 한 주 사려면은 먼저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 순간 원화가 시장에 공급되고 원화 가치는 내려가요. 여러분이 나는 그냥 주식 샀을 뿐이라고 생각한 그 클릭이 원화 약세를 만드는 구조의 일부였던 거예요. 48억 달러어치 서학개미가 동시에 그 클릭을 눌렀으니까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증권사 앱 열어서 해외 주식 매수 내역 확인해 보세요. 그 거래 하나하나가 전부 원달러 환율의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반대 방향에서도 원화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서학개미가 1월 한 달에 48억 달러어치 해외 주식을 순매수했거든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1월 55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예요.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동시에 한국인도 달러로 바꿔 나갔던 거죠. 원화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동시에 팔린 셈이에요. 이 두 흐름이 겹친 결과가 다음 달 여러분 장바구니 물가로 번지거든요. 그런데 주식만 문제가 아니에요. 채권 자금도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12월엔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62억 6천만 달러를 넣었어요. 그런데 1월엔 24억 4천만 달러로 뚝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60%가 줄어든 거예요.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고들 하잖아요. 그 안전 자산마저 외국인이 줄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은행 예금처럼 안심했던 부분이 흔들리는 신호예요. 주식도 채권도 동시에 빠질 때 원화는 버틸 곳이 없어져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보통 주식이 불안하면은 외국인은 채권으로 옮겨가거든요. 채권은 안전판이니까요. 그런데 채권 유입도 동시에 줄었잖아요. 주식도 팔고 채권도 줄이고 이거는 한국 안에서 자리 이동이 아니에요. 한국 자체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마음에 드는 종목이 하나도 없을 때 지갑을 닫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딱 그 상태인 거예요. 한국 전체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외국인이 역대 최대로 팔았는데 코스피는 급락하지 않았거든요. 방패가 있었어요.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은 외국인이 내던지는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대형주를 조용히 받아냈어요. 여러분이 시장이라면 파는 사람만큼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격은 안 무너지잖아요. 딱 그 구조였어요. 기관이 없었다면 135억 달러 매도 충격은 훨씬 깊이 꽂혔을 거예요. 그런데 기관이 왜 샀을까요? 선의로? 애국심으로?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지침상 주식 비중이 일정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채워야 해요. 주가가 떨어질수록 오히려 더 사야 하는 구조인 거죠.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준비금 운용 기준이 있어서 지수가 어떤 선 아래로 빠지면은 손실이 재무제표의 직격탄으로 꽂혀요. 그래서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국민연금이 곧 내 노후 자산이잖아요. 기관이 지수를 받쳐주는 선이 무너지는 순간 그 충격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 사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코스피에서 빠진 자금이 코스닥으로 몰렸어요. 바이오, 2차전지, AI, 로봇, 익숙한 이름들이죠. 여러분이 이 종목 중 하나라도 들고 있다면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관이 대형주를 받쳐주는 동안 개인은 단기 급등 테마를 쫓는 패턴이 반복된 거예요. 문제는 이 패턴 한 번도 새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계속 반복될까요? 외국인은 이미 나갔어요. 주식 자금만 135억 달러, 역대 최대 순유출이었거든요. 기관은요, 대형주 방어하느라 코스닥엔 손도 안 댔어요. 그 빈자리를 채운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코스닥 성장주를 들고 있다면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파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만 있으면 오르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끝에서
마지막으로 산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 돈이 빠져나간 후폭풍은 사실 주식 계좌 밖에서 더 크게 옵니다. 외국인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가면은 원화 가치가 내려가죠. 원화가 약해지면 기름값, 밀가루, 철강, 즉 수입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요. 빵집 사장님이 밀가루 값 오른 걸 손님한테 안 넘길 수가 없거든요. 이 체인이 완성되는데 보통 3에서 6개월, 지금 외국인이 판 돈이 내년 봄 여러분 장바구니에 청구서로 날아오는 거예요. 주식 계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빵집 김 사장님, 밀가루, 버터, 식용유 전부 수입산이에요. 원화가 1% 떨어지면 이 재료들 원가가 고스란히 1% 오릅니다. 월 재료비가 5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5만 원이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1년이면 60만 원. 빵 몇백 개를 더 팔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죠. 여러분이 김 사장님이라면 빵값 안 올리는 게 가능할까요? 결국 그 청구서는 손님 계산대로 넘어옵니다. 그 청구서, 사실 더 큰 곳에서 출발했어요. 2026년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금리를 안 내리면은 달러는 계속 강세를 유지하게 돼요. 달러가 강하면은 원화 같은 신흥국 통화는 자동으로 밀려요. 여기서 외국인 입장이 되어보세요. 한국 주식을 사려면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해요. 근데 원화가 계속 약해지면은 팔 때 달러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요. 이게 환차손이에요. 수익이 아무리 나도 환율에 다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난달 외국인 주식 자금이 135억 달러 빠져나갔어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순유출이에요. 자, 미국 금리 하나가 이 모든 연쇄를 만들어낸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으로 10%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원화가 5%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로 돌려받는 순간 수익은 절반인 5%로 쪼그라들어요. 저도 처음엔 수익 났으면 된 거 아닌가 했는데요. 외국인한테 환율은 수익률 자체를 다시 쓰는 지우개예요. 여러분이 외국인 펀드 매니저라면 이 리스크 감수하고 한국 들어오겠어요? 원화가 계속 약해지는 지금 외국인이 먼저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HTS나 네이버 증권에서 보유 종목을 여세요.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탭 최근 20일치를 보세요. 외국인이 팔기 시작한 날짜와 주가 꺾인 날짜가 일치하나요? 이게 맞아떨어지면은 다음 매도는 예고편인 거예요. 그 날짜가 맞아떨어졌나요? 그럼 이제 기준이 필요해요. 외국인 순매도 3주 연속이면 신호예요. 135억 달러, 월간 역대 최대 순유출이었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노이즈예요. 그런데 3주가 넘어가면 방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버티고 있다면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곧 반등하겠지로 버티다 더 깊이 빠진 적 있어요. 3주 연속 확인되는 순간 포지션을 한 번은 다시 봐야 해요. 결국 135억 달러, 네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AI 경계감, 차익 실현, 원화 약세, 금리 불확실성. 하나만 터져도 흔들리는데 넷이 한꺼번에 온 거죠. 이건 악재가 겹친 게 아니라 구조가 무너진 신호예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지금 이 네 가지 앞에 얼마나 노출돼 있나요? 자, 그런데 이 구조가 무너진 신호, 저 사실 세 개가 동시에 켜졌어요. 저 달러가 약해지는데 원화는 그보다 더 약해졌습니다. 서학개미 해외 주식 순매수는 48억 달러 역대 최대에 육박했고요. 요 외국인 채권 유입은 62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60%나 쪼그라들었어요. 저도 처음엔 하나씩 따로 봤는데 셋이 동시에 뜨는 게 문제거든요. 이건 한국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방향이 굳어지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자산이 원화로만 묶여 있다면 이 세 개의 신호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외국인이 팔았다는 뉴스 사실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 매도가 뉴스에 뜨는 순간 주겐 이미 반영돼 있거든요. 진짜 질문은 따로 있어요. 그들이 다시 살 이유가 생기기 전에 나는 무엇을 들고 있어야 하는가? 외국인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담는 건 기관이 받쳐온 대형주예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게 그 자리에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은 어디 서 있을 건가요? 기관이 받쳐온 대형주 자리인지 아니면 개인들끼리 폭탄 돌리는 자리인지. 지금 계좌에서 외국인이 3주 이상 연속 매도 중인 종목이 있나요? 종목명과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이 숫자로 뜯어볼게요. 글로벌 자금 흐름이 내 계좌 잔고를 바꾼다는 게 이제 좀 느껴지시죠? 저도 처음엔 외국인 수급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숫자를 따라가다 보니 결국 내 종목 얘기더라고요. 이런 흐름 앞으로도 숫자로 계속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힘입니다.